물가 폭등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똘똘이 한 채에 대한 집중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올해 물가 전망치도 이제 4%를 지금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IMF에서는요. 그런데 아시아 선진국 중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2위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서 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죠. 밀뿐만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한국의 특징이 이거다.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홍콩 물가 1%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독 지금 4%대. 미국에 비하면은 그나마 낮습니다. 7%에 비하면 낮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뉴질랜드의 5.9%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금 선진국 중 2위다. 아시아 선진국 중 2위다. 그래서 이 국면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국면이 왜 심각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물가를 우리가 커버링 할 수 있는 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임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죠. 내가 쓸 수 있는 물가에 대해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임금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커버가 되죠. 커버드가 됩니다. 그러나 임금은 현재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똘똘이 한 채에 대한 집중화란 부분들도 우리가 자산이 많은 것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채 디레버리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통령이 28일부터 식용유 원료 물질을 수출 금지를 해버렸어요. 식용유. 자, 여러분들 식용유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용유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저는 걷는 것이 라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치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이거 다 식용유로 튀기는 겁니다. 탕수육 이런 거 다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또 밥상머리 물가가 지금 또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추세라는 것은 이벤트는 쉽게 끝나죠, 금방. 그러나 추세라는 것은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식용유, 계란값 줄줄이 또 오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밥상머리 물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비상이 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는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많은 거하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하고 이거는 이질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현금이 많은 사람하고 자산이 많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물가 상승이란 부분들도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죠. 근데 가계부채는 가장 큰 틀이 무엇이죠? 주담대. 주담대가 있을 거고,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한계 자영업자라고 하죠. 우리가 한계란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경제에서는 한계입니다. 한계 기업, 한계 한계 가게, 그리고 한계의 사업자. 한계란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한계. 한계란 것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그래서 부실 기업을 보통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한계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주담대도 마찬가지죠. 주담대도 사실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든 전체 가계에 있어서의 부채를 디레버리징 하기 위해서는 디레버리징이죠.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어떻게든 자영업으로 일어나는 주담대를 받겠죠. 이 주담대를 받는 것도 자영업자들 돈이 없으면은 사업자 대출이 막히게 되면은 빚으로 연명하기 때문에 주담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울타리로 묶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건. 그러면은 현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다주택자들이 많을 거예요.
기존에 레버리지를 우리가 많이 썼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리지인데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가장 지금 똘똘이 한 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물가가 어느 정도에 감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저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다. 한계라고 했죠.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똘똘이도 이 욕구들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로? 똘똘이 한 채로 가고 싶은 누가? 다주택자.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죠.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대출도 많이 받고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생계는 해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똘똘이 한 채로 가고 싶은 이 욕구는 앞으로 더 심해지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똘똘이 한 채의 집중화, 물가가 상승하는 거하고 똘똘이 한 채를 집중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쇠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도 이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물량 내놓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양도세 중과가 해제된다 그러면은 뭐 일시적으로나 양도세 중과가 지금 들어가 있죠. 다주택자들. 이것이 만약에 벗어난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지금 참 내가 여러 채를 갖고 있냐 아니면 한 채를 제대로 된 한 채를 갖고 있냐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한 채가 낫다. 그리고 여유적인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낫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금이죠. 세금도 그렇고 쓸데없이 내는 세금도 그렇고 빚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금 이자를 갚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찬가지지만 이 물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똘똘이로 가려고 하는 이 욕구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난 거 있죠. 강북, 송파, 양천, 성동 급매물을 왜 증가합니까? 똘똘이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1급지, S급지로 가고 싶은 욕구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야. 거래절벽. 조금만 외곽으로 가게 되면 거래절벽이 나옵니다. 안 나와요.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전부 다 상급지로 가려고 하죠. 상급지 중에서도 상급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조망이죠. 조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이든 뭐 경기권이든 부산이든 지방이든 5개 광역시든 다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가로 일어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채 디레버리징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 어떻게 압박한다? 똘똘이로 가려고 하는 이 압박감이 지금 가장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전에는 다 불우했습니다. 다주택자들 다 불우했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특히 재개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1 받으려고 했어요. 두 채 받는 거. 이걸 누가 선호합니까, 지금? 아무도 선호 안 합니다. 선호 안 하죠.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9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84 타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전용 면적이 이 두 개를 합친 면적이 있습니다. 이 합친 면적보다 크게 되면은 두 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두 채를 받는 면적보다 크게 되면은 두 채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리고 뭐 지금 반포, 주공도 마찬가지예요. 1+1 받는 거 지금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다주택자는 지금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 기조는 최소한 뭐라고 했습니까? 10년 이상은 끌고 갑니다. 최소 10년이에요. 저는 30년 보고 있습니다. 똘똘이 한 채 시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내가 지금 처음으로 수익형으로 가는 거. 아파트는 수익형도 되고 거주형도 되고 차익형도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차익형으로 실거주와 차익형, 거주형과 차익형으로 가려고 하는 이 전환의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는 테러가 있습니다. 테러를 주는 대신 다주택자로의 진입장벽은 이제는 막아버리는 겁니다. 진입장벽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다주택자들에게는 테러를 어느 정도 중과라는 테러를 열어주고, 중과 배제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1주택자는 갈아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니까 LTV 70%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주택자는 LTV 80%까지 해준다. 나는 골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SR을 어떻게 푸느냐의 관점이 문제가 나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주택이 돼서 과도한 부채를 남용하는 것들은 막겠다. 그 막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그리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갈아타게 해주겠다. 그리고 취득세는 지금 마구점 이거 결정된 건 아닙니다. 2% 단위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똘똘이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똘똘이 수요는. 그래서 지금은 예전부터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는 시대 다 끝났습니다. 신고가와 미분양이 겹쳐지는 시기예요. 최소 10년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